절차의 종류와 면책. 파산 절차의 폐지와 종결은 법인 파산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면책은 별개의 절차로 관념되지만 채무자의 파산 신청은 면책의 신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채무재생법 556조 제3항.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 면책 신청이 있고 파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고 파산 선고 전에 진행되던 절차도 중지되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효력을 잃는다. 법 제557조. 면책은 채무자 신문을 거치는데 파산 절차에서의 집행 기일, 채권 조사 기일과 병합할 수 있다. 검사 파산관제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채권자는 면책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 및 이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성실하게 절차에 순응한 채무자는 면책을 구할 권리가 있다. 물론 채무자가 실체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사기 파산 등 파산 범죄를 저지른 때,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허위 채권자 목록과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때, 과거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지 7년을 경과하지 않거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법률이 정하는 의무에 위반한 때,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여 재산을 감소하게 하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이다. 564조 제1항. 면책 불허의 범위는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때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실무상 파산재단에 속하게 될 재산을 고의로 감춘다든가 하는 행위를 가장 중하게 본다. 모든 채무가 면책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다만 조세 채무, 벌금 등 징벌의 성격을 띤 채무,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으로서 채권자가 파산 선고가 있음을 모른 것, 양육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그것이다. 한때 학자금 대출 상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1년 말이 개정으로 빠졌다. 면책의 범위에서 제외하면 해당 채권은 다른 채권자들이 모두 배제된 후 자신이 채권 변제를 기대할 수 있다. 파산 절차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지위에 놓인다. 조세, 불법행위 피해자, 근로자 가족은 그런 처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에 관하여는 문제가 약간 다른데 그 근거를 면책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서 찾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0-49083 판결.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있고 나서 많은 하급심 판결은 채무자의 악의를 쉽게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실수로 인한 누락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면책 결정이 있고 난 뒤 한참 지난 후에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채무자가 의식적으로 누락함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파산 선고가 있었음을 안 때를 예외로 규정한 것은 파산 절차에 한 배당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참는 것이 합당하다. 파산 절차에서 면책받지 못한 채권에 관하여 다시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를 불허하였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이를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한 후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하여야 채무자가 갚지 않는 부분이 변제 책임을 면한다. 변제계획이 인가된 것만으로 권리의 변경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개인회생으로 이끌어간 경제적 상황은 변화가 없고 채무자의 지출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인가받고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부채를 지기 쉽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자의 광고가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또 새로운 부채를 지는 대신에 또는 그와 같이 이런저런 사유로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변제할 수 있는 재원인 소득을 잃는 경우도 있다.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되지만 소득이 줄었다든가 생계비가 늘었다든가 변제액이 현실에 비춰 과다한 경우라면 인가 후에라도 변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 변제계획 변경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을 얻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미 변제한 금액이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고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한 경우라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특별 면책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실무가 형성돼야 할 부분이다. 개인회생 절차는 종결 결정이 따로 없다. 절차 자체가 면책 결정을 최종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파산에 있어서 거의 같다. 다만 누락된 채권은 채무자의 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 절차 자체에서 빠진다. 그래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강권할 인센티브가 있다.